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이미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개발 순항 중인 KF-21보람의 전투기가 큰 암초를 만날 뻔했죠. 초도 생산 계획이 당초 40대로 예정되었으나 뜬금없는 카이다 보고서를 통해 생산 계획이 20대로 축소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2023년 12월 21일 국회 예산의결 과정에서 수정을 거쳐 다시 초도 생산을 40대로 만들기로 하여 원안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카이다 측은 KF-21보람의 전투기 개발 과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항공기 제작에 대한 기술 축적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전투기 초도 생산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렇게 야박한 평가에 대한 심사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절차 등을 거쳐 보고서가 작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세간에 딱히 알려진 바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명확한 결함이나 뚜렷하게 취약한 부분이 납득 가능하게 제시되지 않았기에 수많은 해당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루트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최초의 4.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그것도 시제기에 너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고성능 전투기 정도쯤 되는 세계 첨단 무기 개발사에 있어 보람의 전투기만큼 성공적으로 순항하는 전투기도 드뭅니다. 이러한 마당에 왜 발목을 잡는지 모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신입사원을 뽑는 입사 테스트에서 거의 임원급 경력을 제시하라는 모양새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지난 11월 1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초도 생산이 40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공군 전력 강화 못지않게 국내 항공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면을 모두 설파하며 초도 생산 물량 축소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의 측면과 공군 전력 강화 모두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임을 말했습니다. 또한 초도 양산이 20대에 그쳐 후속 일정이 미뤄지면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공백조차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됨을 말했습니다. 당장 생산 관련 500여 개의 협력업체 등도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깨져서 생기는 손실 또한 무시 못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KF-21보람의 전투기 하나에 의지해서 시설 및 부품 공급 참여에 희망을 걸고 개발을 추진해온 제반산업 기반 클러스터 자체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1일 국회 본회 의결을 거친 국방예산 확정안을 보면 당초 국방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생략되었던 보람의 양산 사업비가 2,387억 원으로 책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21보람의 전투기 사업에 대한 군과 방위사업청의 추진 의지가 명확한 가운데 주무부서인 공군은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상당히 우려하던 바였기에 이번 예산 편성은 그야말로 한국 방위산업 발달사에 있어 쾌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카이다의 보람의 사업에 대한 좀 듣기 거북한 평가들 가령 기술적 미성숙이라느니 불확실성이 높다느니 등의 가혹한 평가 견해가 무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국방 예산에 대해 정부는 당초 59조 5,855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4,701조 원이 삭감되었으나 이후 3,060억이 재차 부활되어 현재의 59조 4,244억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17조 6,532억 원인데 이는 전년과 대비해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당초 삭감되었던 KF-21보람의 전투기 초도 생산 사업비 2,387억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추진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하건대 당장 전투기의 성능이 4.5세대에 해당하는 고성능인데다가 전후방 효과가 큰 전투기 개발 사업임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면을 보더라도 그 중요성과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에 훈련 중이던 우리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독수리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는데 항공기 격벽이 뚫리고 랜딩 기어까지 망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전 장비 작동이 불능 상태에 빠져 결국 조종사는 동체 착륙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드럽게 착륙해서 약간의 수리 소요만 충족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기체가 사실 거의 폐기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민감한 전자장비 등은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만약 구태여 고쳐 쓴다면 1,400억 원의 비용과 4년 이상의 수리기간이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고 공군은 기체를 포기하고 할 수 없이 정비사 교육용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도 납득이 되는 게 최근 F-35 발주국이 늘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대를 동시에 생산하니 가격 단가가 하락하여 수리하는 것보다 직접 사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이 전쟁 발발시라고 가정하면 이건 돈의 문제를 떠납니다. 항공기 한 대 한 대가 소중한 상황에서 당장 우리가 직접 생산은커녕 수리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니 돈을 트럭으로 쌓아놓고 준다고 해도 당장 지금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과 생산 인프라로 전투기를 제작할 시 그 장점은 외화 유출 감소라는 산술적 의미를 넘어서게 됩니다. 최첨단 무기 운용을 자국 스스로 담당하니 국방력 자체가 강대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투기의 경우 최초 획득 비용 못지않게 유지 보수와 운용 등에 있어 정비와 부품 공급 등의 프로세스가 간략화되기에 전시에는 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할 전투기를 원활히 확보하고 수리하고 다시 날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가 고성능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국가방위의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KF-21보람의 경우 그저 기대나 미래 가능성의 개념이 아닌 실제 개발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바였습니다. 심지어는 해군용 보라매라던가 전자전기 및 정찰기까지 운영의 가능성의 폭을 넓혀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2021년 4월 9일 CJ 1호기 제작을 시작으로 2022년 7월에는 1호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23년 5월 CJ6호기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계획대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3년 10월 아덱스에서 화려하게 대중에게 에어쇼를 통해 고출력 기동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밀리터리 매니아로 만드는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은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진심을 좋아하고 진정한 세금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인정이 되었고 세계 각국의 관심과 주목이 쏠리던 중이었습니다.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들의 항공우주 산업이 그러했듯 이는 세금 낭비가 아니라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토대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초도 40대 생산을 완료한 뒤 이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우리나라 공군에 총 120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으나 갑작스런 카이다의 초도 생산 반토막 주장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이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이다의 의견에 대해 국회 해당 관청 및 방위사업청과 해당 산업 관계자 모두에게 비판을 받던 바였고 또 이런 사실이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카이다에 대한 야박한 평가에 대해 비판이 몰리던 중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초도 생산이 40대에서 20대로 축소되면 대당 제작 단가가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데 애초 한 대당 약 870억을 책정했던 예상 가격은 1000억을 훌쩍 뛰어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어 사업 추진에 치명적 상황이 야기될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각 도입 희망 예상 국가들에게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에 의심을 가지게 하기에 그야말로 수출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전력 공백이 우려되던 이 시기에 국회 예산 배정으로 보람의 사업은 기사회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멀쩡한 사업을 축소시킨 카이다는 자신들의 분석에 대해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 큰 암초를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문제는 기술적 제약보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적 요소였네요.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FA-50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공으로 충분히 도약하리라 봅니다.